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생활법률로 캐시어스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거는 퍼스널 책, 개인의 체크예요. 그러니까 내 체킹 어카운트에서 개인 책을 사용하는 건데요. 캐시어스 책을 갖고 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집에 처음에 렌트를 들어갈 때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캐시어스 책을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캐시어스 책. 자, 그럼 캐시어스 책은 뭘까요?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캐시어. 자, 체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체크는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날짜, 그 다음에 여기 뭐 내 이름, 아니면 또 뭐 은행 이름 이렇게 있고요. 누구누구한테 돈을 준다. 그 pay to the order of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금액 얼마, 그 다음에 여기다 금액을 적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내 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체크 설명하면서 자기압수표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압수표는 뭐라고 그랬죠?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서류를 내면서, 그러니까는 은행이 발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하면서 이거를 내 은행으로 갖고 오면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발행한다 그래서 자기압수표라고 했고, 사실은 이게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는 거예요. 자, 캐시어스 책은 마찬가지로 뭐냐면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캐시어스 책을 꺼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뭐냐면 은행에 있는 사람이 체크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은행 캐시어가 책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이 책을 써줬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당연히 부도가 나겠죠. 그죠? 근데 은행이 망하지 않으니까, 개인보다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캐시어스 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현금, 캐시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어요. 거기에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 있다. 은행에 돈이 10,000불 있어요. 근데 내가 캐시어스 책으로 9,999불짜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자, 내가 캐시어스 책 9,999불짜리 캐시어스 책 끊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예,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캐시어스 체크를 끊는데 비용이 20불이에요. 20불. 20불 또 내야 돼. 20불을 또 내야 되면 9,999불이 있는데 1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돈이 모자라니까 안 해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돈이 뭐 한 20,000불인데 9,999불 거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해주죠. 그거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은행에 예금 구자가 없어요. 근데 내가 캐시어스 체크가 필요해. 그럼 어떡하죠? 예,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주고 은행 보고 이거를 갖다 캐시어스 체크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9,999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주고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캐시어스 체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시어스 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행,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뭐 아니면 우리 아메리카 뱅크다 이렇게 있으면 그 은행에서 여기가 이제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주는 사람한테.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집을 사려고 그러면은 뭐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컴퍼니에다가 보내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누구누구에게 돈을 얼마? 9,999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쓰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쓰는 거죠. 은행에서 쓰는 것 중에 은행 캐시어가 여기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캐시어스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직접 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캐시어스 책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언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수표로 돈을 썼어요. 개인 수표로 돈을 쓰면 개인은 돈을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고 은행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퍼스널 책, 우리가 쓰는 개인 수표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빵꾸 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수표가 빵꾸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확실하게 받아야겠다. 그러니까는 네가 은행에 가서 캐시어스 책으로 해라. 은행은 망할 일이 없으니까.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개인의 수표보다 빵꾸 나는 게 더 적을 테니까 은행을 믿고 그렇게 은행이 지급을 담보하는 수표. 그래서 사실은 은행 담보부 증권이 되는 거죠. 은행 담보부 수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집을 산다거든지 그렇게 큰 일을 할 때는 보통 캐시어스 책을 써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캐시어스 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비즈니스 일반 그냥 비즈니스 체크, 퍼스널 체크랑 똑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써서 렌트비를 줘요. 근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이 돈을 받으면 빨리빨리 그걸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돈을, 그러니까 수표를 자기 은행에 디파짓을 하고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막 기다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러면 체크를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체크를 빨리빨리 디파짓을 안 해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 크레딧 카드에서 얼마가 빠져나갈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그날 다음날 저 사람이 체크를 디파짓 했어요. 근데 내가 체크해서 내 계좌에서 만약에 1불 모질라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체크는 그냥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가 붙어요? 예, 페널티가 붙어요. 은행에서 페널티를 매겨요. 그럼 우리 은행에서 페널티 매기고 상대방 은행에서 페널티를 매기죠. 그러니까 2배의 페널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캐시어스 책을 발행해서 줘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캐시어스 책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항상 있을 때 캐시어스 책을 쓰고 그 다음에 확실한 지급을 원한다. 내가 확실하게 돈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돈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캐시어스 책을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머니 오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머니 오더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편환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우편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캐시어스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우편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